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라북도 전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나금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장수 영하 6.9, 무주 영하 6.8, 익산 영하 5.5, 전주 영하 1.2도 등 전라북도 전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일부 도로에 결빙이 생겨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가시거리는 익산 100, 부안 200, 전주 700m 등입니다. 안개가 거친 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 정읍 3, 무주 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순창과 남원 등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한 의혹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전북대 교수들 사이에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교수회장과 일부 교수가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며 교수들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대 교수 40명은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전북대 교수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전북경찰은 이 사건까지 넘겨받아 통합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당한 교수회장이 최근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회장은 경찰의 내사를 사실로 못 박으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부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이 왜곡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동료 교수들을 고발하는 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목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 역시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60대 이상 교수들의 서명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교수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고발 취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옳지 자꾸 취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안 가요. 경찰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교수회장과 총장 후보자 등 고발당한 교수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대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전북대 총장 임명이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임명이 빨라야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한 처리와 전북대 미래비전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김동원 전북대 총장 당선자의 취임일은 오는 14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난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국무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인사검증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설도 현재 조사 중이어서 인사검증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1월 국무회의에서 서울대 총장 임명권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전북대는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그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총장 취임이 늦어지면 대학 본부가 학교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전북대는 조만간 약대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년 초까지 단과대학 분권, 재정부총장제 신설 등 신임 총장의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정 개정과 새로운 미래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늦게 출범하는 김동원 총장 체제가 얼마나 빨리 정착해 구성원들에게 대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앞으로 4년간 전북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사랑 상품권이 인기를 얻자 내년에 2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상품권 판매가의 10%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빠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부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군산 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석 달 동안 710억 원이 팔린 데 이어 이번 달에 20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높은 인기를 끈 데는 상품권 판매 가격의 1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할인 혜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답한 응답이 많고요. 그다음에 좀 높은 데가 도소매하고 음식점입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2천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 지원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할인 혜택을 지원해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우선 자체 예산을 활용해 다음 달 300억 원의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뒤에 정부와 예산 지원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정부 추경이라든가 이제 그 목적 예비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 요청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는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상품권 발행에 적극 나설 수 없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에 구원투수로 나선 군산 사랑 상품권이 차질 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김제 백구에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다르게 김제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고 습지 훼손 논란까지 일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김제 백구에 내년부터 만들어질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사업비는 640억 원입니다. 정부는 처음에 사업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30%의 지방비 분담을 요구했고 땅만 제공하기로 한 김제시도 12%가량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자 김제시의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굳이 재정 부담을 떠안으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내년도 사업비 편성이 불투명합니다. 김제시의 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의 환경훼손 논란과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식물이 사는 습지가 사라진다면서 환경, 농민단체는 물론 주민들도 사업 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습지 식물 보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면서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사업 효과를 공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첨단 농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념공원이 대대적으로 조성되고 정부 차원의 기념식도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념일 제정이 변수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124년 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곳입니다. 이곳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383억 원이 투입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됩니다. 추모관과 연구소, 연수원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도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 기념일로 선정한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이 유력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일민족 항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첫 번째 기념식은 서울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직접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적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선양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념식의 경우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념일 제정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검토 등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5월 11일 기념일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참여도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기념일을 정하는데 특별한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이후 14년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내년 초에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여름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완주군이 이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설치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완주군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가장 뒷자리에 있는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차량 안에 아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은 지 올해로 45년째인 남원 월락정수장의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가 예산 134억 원을 확보한 남원시는 전체 사업비 268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원 시내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월락정수장은 정수처리 모든 공정의 시설이 낡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노후된 월락정수장에 대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회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 2018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으로 순창군이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와 전국체전을 포함해 46개 전국대회를 치르고 11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은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군산대가 어제 수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원광대는 오늘, 전북대는 오는 14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수시 모집 전형을 마무리합니다. 각 대학들은 신입생 등록 기간을 거쳐 학과별 미충원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월한 뒤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 모집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내준 산지 전용 허가 건수가 1,5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이고 면적으로는 336헥타르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지 전용 허가 대신 20년 뒤에 복구하는 일시 사용 허가만 가능해 산지 태양광 시설이 줄어들 것으로 전라북도는 내다봤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